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투토 25회차 최종픽 그리고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주력이 적중이 됐었고 일요일에는 부주력이 이제 한폴락이 나왔었죠. 울산이 저는 비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한폴락이 됐었습니다. 24회차죠. 주말에 있었던 24회차는 사실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게 풀베디고 우측에 있는 게 독시픽인데 죄송합니다. 우측에 있는 게 초한픽인데 둘 다 8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풀벳은 초반에는 좀 적중이 좀 되다가 미국 축구에서 좀 많이 틀렸었고 초한 때는 미국 축구가 좀 배당 쪽보다는 배당을 보기 전에 제가 이 픽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력 위주로 좀 갔었는데 그것이 좀 적중이 됐었습니다. 이제 미국 축구에서는 일단 주말에 제가 하고 느낀 점은 배당을 너무 신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회차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셀고베 대 요코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화폐 쪽, 해외 배당에서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간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뭐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톡방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월이 됐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미국 축구라서 좀 쉽진 않아 보이는 회차고요. 일단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 링컨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하루키와 코스케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뭐 비셀고베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죠. 제 생각도 일단은 동일합니다. 요코FC가 지난 경기 때 이제 역습이나 이제 크로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나쁘진 않았지만 비셀고베와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요코FC의 수비적인 그런 불안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비셀고베가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J리그라도 지금의 두 팀에서의 이변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과 무승부 중에서 하나인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고 지금 비셀고베의 최근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셀고베가 요코FC의 수비 정도는 무난하게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배당이 낮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그런 경기라서 J리그라는 점에 있어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까지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렇게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센다이 대 시미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센다이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 스즈키 그리고 나카무라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런 체력적인 부담은 센다이가 주말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좋진 않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일단 시미즈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두 팀의 순위가 비슷하고 센다이가 지난 경기 좀 이변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애매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시미즈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다이가 지난 경기 비기긴 했지만 이변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거는 상대의 실수로 인한 득점이었었고 센다이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고 시미즈의 수비도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미즈가 전방에서의 만들어가는 그런 패스나 패스 플레이나 그리고 뭐 역습 이런 부분에서는 센다이보다는 저는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우위인 그런 시미즈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시미즈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 픽에서는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두 팀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투표율도 좀 센다이 쪽으로 좀 몰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투표율에서 정배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무승부가 배당에서의 확률도 그렇고 무승부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시 픽에서는 센다이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력에서 시미즈가 앞서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도 시미즈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서의 확률보다는 경기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샌다이의 단통 패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가시아 대 우라레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팀 다 특별한 결장 예정자는 없고요.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이 경기 왜 가시아가 정배당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이 많이 듭니다. 투표율은 우라가 정배당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배당대로 들어올 때가 좀 많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는 좀 안전하게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사실 뭐 가시와의 경기력 좋지 않죠. 우라도 뭐 쇼난한테 패배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쇼난에게 패배를 하면서 좀 이변이 나오긴 했었지만 경기력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공격 패턴이긴 하지만 이 뒷공간과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 그리고 주커 선수가 이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시아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라인이 높기 때문에 이런 뒷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력에서는 우라가 분명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배당에서 이 해외 배당과 국내 배당 둘 다 가시아에게 정배당을 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최종에서는 지웠고요. 독식에서는 투표를 따라서 죄송합니다. 배당을 따라서 가시아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코마리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황석호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 일단은 요코마리가 예상대로 정배당을 받았는데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1.6점대 배당이면은 한 70%까지는 좀 몰려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최소한 60% 이상은 좀 몰려야 하죠. 근데 그런 이 배당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지 않는 부분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경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력에서는 사간도스도 나쁘진 않아요. 이 측면을 굉장히 좀 넓게 활용을 하는 팀이기도 하고 역습도 준수하고요. 세트피스도 좋고요. 수비에서의 가끔 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요코마리 상대로 조금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간도스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그냥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이라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요코마리도 믿을만한 팀은 아닌데 그래도 요코마리가 최근에 뭐 주말에 경기는 없었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도쿠시마 대 도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도쿄가 정배당을 받았죠. 투표율도 정배당을 받고 있고요. 도쿠시마는 특별한 결장 예정자는 없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나카무라와 와타나베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체력적으로는 좀 도쿄가 지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주말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경기력이 뭐 좋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불안한 팀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쿄가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요코FC 상대로 똥줄 승이었고 이 경기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안 나오는 팀이 도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역습이나 템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도쿠시마의 수비가 그렇게 불안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배당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코FC 경기 때도 좀 배당이 높았어서 의심을 했었지만 정배가 떴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정에서 좋지 않은 도쿄가 2연승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도쿠시마의 무패 투픽으로 최종에선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단통이라면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배당에선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오이타는 특별한 결장 예정자는 없고요.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엔도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다. 가시마가 이런 샌다이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오이타 상대로도 강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오이타의 경기력이 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적으로 나오고 이제 역습이나 이제 크로스 공격을 좀 노리는 팀인데, 수비적으로 좀 나왔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이타가 제공권이 좋지 않습니다. 가시마가 제공권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에베나르도의 제공권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고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오이타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뉴 잉글랜드 대 뉴욕 레드불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레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주말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압박이 좋은 편이고, 침투나 이제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들이 좋은 편입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고요. 롱과 구트만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 저는 좀 이 뉴욕 레드의 경기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 잉글랜드의 배당도 좀 높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도 몰린 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 잉글랜드가 지금 연승을 4연승을 하면서 길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역습이나 이런 침투, 공격에 좀 가둬놓고 좀 패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런 역습이나 이런 침투에서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뉴욕 레드가 그런 부분을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투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뉴욕 레드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패 방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패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변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뉴욕시티 대 아틀란타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은 뉴욕시티가 정배당을 받았죠.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가 있고요.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롱킥을 좀 활용해서 침투하는 모습들, 그리고 크로스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과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의 불안한 부분들,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인드먼과 이제 마르티네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트피스나 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도 좋고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시티가 지난 경기 뉴 잉글랜드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그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적인 모습들, 킥력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애틀란타 상대로 충분히 이변을 이변이 아니죠. 충분히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가 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세트피스나 크로스에서 좀 약한 부분들은 상성적으로 봤을 때 저는 뉴욕시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대 콜럼크루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세트피스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등 제공권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과 세트피스에서 다소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콜럼크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친 팀입니다. 거칠게 좀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침투하는 모습들이나 측면에서의 공격들을 좀 자주 활용을 하는 팀이고, 세트피스가 준수한 편입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뒷공간과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아즈와 필립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저는 뭐 순위적으로도 일단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배당도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는 필라델피아가 제공권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세트피스에서의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들이 많았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콜럼 크루가 수비적으로 좀 세트피스가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그런 제공권을 앞세워서 찍어 누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시카고 대 신시내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축구가 지금 다 올 정배죠. 그 홈팀이 그래서 이제 좀 이변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 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았던 부분 외에는 사실 공격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없었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패스미스하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템포도 굉장히 좋았고 역습도 좋았습니다. 공격력이 저는 좀 좋았었던 순위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굉장히 좀 좋았었던 팀이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역습 때는 조금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공격에 좀 가담하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수비적으로 역습에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해리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저는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쪽으로 사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카고의 승은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왜 시카고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됐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카고 사이드인가 제가 경기력을 잘못 보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는 시카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었던 팀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신시내티 사이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종픽에서는 좀 배당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무승부로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은 저는 신시내티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대 오스틴의 경기고요. 배당 중의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무합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나 측면에서의 공격들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중거리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고요. 결정력이 좀 굉장히 아쉬웠던 팀입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 공간도 좀 있는 편이고 측면 공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레이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좀 거치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측면을 또 벌려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측면을 좀 자주 활용을 하는 팀이어서 약간은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거리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에서의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가 그렇게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오스틴이 결정력이 좋지 않고 이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네소타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측면의 공간들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때도 좀 취약하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측면을 너무 좀 활용을 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미네소타가 이 경기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네소타의 경기력도 믿을만한 팀은 아니고 오스틴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에서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무승부로 0대0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휴스턴 대 포틀랜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쪽이지만 무합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포틀랜드가 지난 경기 때 승리를 만들어냈었죠. 좀 이변을 만들어냈었는데 제프 키퍼와 맨디가 결장 예정입니다. 제프 키퍼는 이제 주전 키퍼고요.
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좀 압박이나 이제 역습에서의 템포가 좋고 크로스 상황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역습과 침투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약간 데자뷰처럼 이 포틀랜드가 지난 경기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 때와의 그런 경기력에서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 방향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승패 투픽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최종픽에서 폴더를 다 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야 하고요. 단통이라면 포틀랜드가 지난 경기 때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었지만 후반전에는 거의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 보여줬었던 경기력에선 좀 밀렸었던 부분들, 반대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에서 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습이나 이런 템포적인 부분에서. 근데 저는 조금 더 좋은 팀은 포틀랜드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휴스턴이 정배당도 받았고 휴스턴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캔자스 대 콜로레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윌터 그리고 킨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 역습에서의 좀 좋았었던 부분들, 좀 롱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아닌데 그 찬스가 왔었을 때 그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를 리드하고 있을 때는 조금 지키는 쪽으로 좀 수비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이나 좀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캔자스 시티가 지난 경기 때 좀 이변이 나오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사실 콜로레피보다는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역시 좀 역습에 좀 취약한 수비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전방에서부터 하는 그런 압박적인 부분과 리즈 같은 그런 모습들, 슈팅도 어느 팀을 만나든 굉장히 많이 때리고요. 크로스 상황이나 역습에서의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콜로레피가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캔자스가 진행 경기 패배한 상황 속에서 또 패배할 것 같진 않습니다. 무승부도 고려를 하긴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팀의 경기도 약간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다면 승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캔자스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내슈빌 대 토론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 투표율이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저는 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배당적인 확률에 배당에서는 1.85 배당으로 배당이 낮은 것도 아닌데 좀 이 경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미니크가 결장 예정이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침투나 측면과 중간 공간에서의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공격들 그리고 침투 플레이나 연계 플레이, 공격이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이 좋으면은 이제 수비가 좋지 않은 경우가 MLS에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침투에 좀 약하면서 이제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 측면에 대한 공간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알티도어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율에 비해서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말이 안 되는 투표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슈빌의 경기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비도 좀 불안했었고 공격도 뭐 역습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토론토와 공격력에서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론토가 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역습을 당하기 전에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종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조금 이 경기 좀 내슈빌의 투표율이 좀 몰린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력도 토론토가 앞선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토론토 역시 좀 믿을 만한 팀은 아니죠. 수비가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도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지난 주말 때에 좀 좋지 않았던 성적을 보여줬어서 이번 주 중에는 또 열심히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미국 축구라서 이 좀 어려운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주중에 들어오는 그 MLS와 이 J리그가 주말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초안을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초안 영상 대신에 주중에 있는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또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